네, 안녕하세요. 컨테이너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하며 시장을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7%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34% 오른 7,714에 시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낙관론, 또 지난주 큰 폭 올랐던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뭐 FOMC 회의 또 연방준비위원회 회의도 기대감을 지속 가져가긴 했는데 시장에 아주 뭐 커다란 호재와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완만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전일 중국의 이제 증시 부양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전반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중국의 증시 부양 기대감 등의 아시아 증시 등이 이제 그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그 국내 반도체 실적 우려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는 걸 알고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그 대형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밑에 이제 그 어떤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어렵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이 혼재세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시황에서도 특별한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 공무원이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주식 공무원이 생각하는 주식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주식은 어려운 스포츠다. 어려운 스포츠다. 근데 사실 어려운 스포츠보다 더 어렵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포츠는 내가 장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노력하면 숙달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주식은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식을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여기 이 글을 읽으시는 그리고 들으시는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그래서 정말 아주 일부분의 전체 투자자 중에 극히 일부분의 투자자만이 이제 성공이라는 것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실패를 하죠. 저 역시 이제 뭐 주식 전문가 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주식 전문가로서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주식 공무원을 치신다던가 유튜브에서 주식 공무원을 치시면 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주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주식 고수들 또 주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저도 이런 주식 고수들의 강연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또 이제 이런저런 직감적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엿볼 기회가 있었는데 좀 그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유형이 있어요. 유형. 어떤 유형이 있냐면 무슨 도사 무슨 도사 홀짝 도사 무슨 타법 기법 이러면서 이제 수익률 쭉 보여주고 여기서 추천해서 나 여기서 팔았다. 딱 그거 보면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장난 아니다. 예, 이렇게 느껴져요. 거의
100%, 200%는 기본이고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을 하시죠. 급등한 모습을 막 보여주죠. 그것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쭉 우상향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간, 내가 여기 샀고 나 여기서 먹었어, 뭐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뭐 차트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차티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차트를 좋아하세요. 차트에 모든 정답이 있다고 하시고, 이렇게 차트에 쭉 줄긋고 여기서 뭐 팔고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고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분석법에 좀 관심이 없으세요. 차트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차트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트는 통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거니까, 도식화한 거니까 결과가 그 안에 다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차트는 선행 지표가 아니고 후행 지표라는 거죠. 즉 과거를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공무원은 차트에 대해서 후행 지표이니 참고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요즘에는 뭐 그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자들이라든가 동호회 같은 데에서도 이 차트를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가끔 또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주식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제 그런데 그럴 때도 보면은 책 제목들이 정말 꼬시는 책들이 많죠. 무슨 대박, 무슨 성공, 무슨 비법, 뭐 이런 것들이 뭘 그리도 많은지.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주식책을 좀 골라서 읽는 편이고요. 뭐 제가 읽은 책 중에 좀 괜찮은 책이 기억에 남는 책은 뭐냐면, 종목 찍어달라는 개미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이었는데, 솔직하고 사실에 근거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들이 고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 공무원이 생각할 때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심리, 뉴스, 경제, 사건, 사고, 뭐 기술,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기법이나 방법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 공무원이 지구상에서 멘토로 삼고 있는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이고요. 또 한 명은 피터 린치입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그 피터 린치라는 어떤 그 펀드 매니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식을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벌고서 딱 그만뒀어요. 따고 배짱 피터 린치. 그래서 피터 린치 형님을 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셔야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변하면 너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상도 함께 즐기시고,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라벨,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항상 겸손하셔야 하고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시던가요. 사람을 곁에 두라는 것은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 조언을 듣기 위한 사람을 곁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주식은 정답이 없고 그 미래는 신도 모릅니다. 오늘 뭐 주식 공무원이 생각하는 주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도 참고로만 삼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을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